자, 날개, 새의 날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둥지를 품은 어미새와도 같으니 관련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날개는 도시의 각 둥지를 관장하는 26개의 초거대 기업을 말합니다. 아, 기업이 날개야? 각 날개는 특이점이라고 불리우는 놀라운 기술을 토대로 도시 곳곳에 삶의 질을 높이고 둥지의 안녕을 도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날개가 꺾이기라도 하는 날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대로 도시의 날개가 꺾이는 날에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동반되어 왔죠. 날개가 꺾인 자리에는 언젠가 새 날개가 돋아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비어버린 둥지 안전은 누구도 보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보톰이랑 관련이 있구나. 그냥 한때 날개 중 하나였던 엘둥지의 회사입니다. 엘사라고 불렸던 그들은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해 도시의 전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야 흑주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회사는 몰락해버렸으며 지금도 엘둥지의 날개는 여전히 공석인 채입니다. 구 엘사의 전력망은 도시를 아울렀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그들의 지부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몰락과 함께 그들도 전부 폐허로 변해버렸지만 그 안에는 쓸만한 것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것들과 함께. 자, 황금가지. 몰락한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지부의 지하에는 한때 그들의 기술의 정수였던 황금가지가 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나무의 가지죠. 관리자께서 수감자들과 함께 회수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가지가 갖고 있는 무수한 가능성은 도시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탐을 내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꺼내오는 것처럼 쉬운 일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든 가지를 회수해 오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은 환상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그것들은 실존한다고 믿기지 않는 괴기하고 공포스러운 존재부터 겉은 멀쩡하지만 잘못 관리했을 때 끔찍한 결말을 초래하는 존재까지 다양한 종류가 그 회사에 있었습니다. 몰락한 이후 대부분의 지부는 규정에 따라 매몰되어 환상체와 직원들이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기에 내부의 직원은 이미 명을 달리했겠지만 그것들은 아닙니다. 아직도 그것들은 폐허가 된 지부 내부를 대하고 있겠지요. 이지 5야? 5로 돼 있는 거겠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은 환상체를 통해 무기와 방어구를 수출하는 기술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들의 내면을 물질화하는 기술로 추정되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소실되어 직접적인 방법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유관부서에서는 수감자들의 활동 방향에 따라 그들 스스로가 이지오를 발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상체 이지오 역시 감정적 유착을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여기고 있습니다. 엔케팔린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서 생산하던 에너지를 일컫습니다. 전력으로서 사용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꼭 그런 형태로만 사용되진 않습니다. 에너지 엔케팔린 보통 액체의 상태로 존재하는 이 초록색 물질은 흡입 시 깊은 위안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 엘사에서는 적절한 처방을 통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에게 투여하여 업무 효율의 상승을 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용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것에 노출될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군요. 해결사, 도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그 수만큼 의뢰를 해결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자들을 해결사라고 부릅니다. 물론 자칭하는 것만으로 해결사가 될 수는 없으며 협회에 인가된 사무소나 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해결사 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면허를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단부터 높은 등급의 해결사가 되기 위해 실적을 쌓아야만 합니다.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지만 가끔은 그들 스스로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협회와 사무소 도시에는 모든 해결사를 총괄하는 하나의 협회를 주축으로 해결사를 관리하는 커다란 단체를 협회라고 합니다. 보통 도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각 협회 특성에 맞게 배분하고 협회가 또다시 해결사에게 일을 분배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죠. 사무소는 해결사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협회와 흡사한 형태인 것 같지만 그 규모가 작습니다. 어떠한 사무소는 협회에 직속되어 일을 하청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무소는 스스로 일을 찾아다니기도 하죠.
누군가 사무소는 해결사의 수만큼 존재한다. 또 말한 것처럼 도시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무소가 존재합니다. 금방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렇구만. 이게 기본 배경 지식이군요. 자, 가봅시다. 정신력이 최저 수치가 된 수감자는 이지호에 침식됩니다. 이제 알았어?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걸. 감히 땡땡을 생기는 순간에 제정신이 아닌 엄밀히 따져보면 스승님이 하려는 게 도시의 금기는 아니더라. 아무도 시도할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일이라고 해야 하나? 어라? 근데 이 녀석 그 사이에 머리를 갈아 끼웠군. 원래 당신 같은 자들은 준비성조차 철저한가? 머리를 갈아 끼웠다고? 이게 나야? 그를 새기기만 하면 너희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저 대가리엔 입까지는 없는 모양인데? 응.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리네. 속에서는 비명이라도 지르는 걸까? 이때 째깍대는 소리가 빨라지는 걸 보니 아파하기는 하나 봐. 인장 내가 왜 공격받고 있는 거지? 벌써 기억 소멸이 일어나는 건가? 너무 급하게 뭐해서 뭐야? 이젠 잠잠하네. 그럼 슬슬 끝내자. 늑대, 여긴 누구도 오지 않고 누구도 볼 수 없는 곳이야. 뭐가 그리 급해? 우린 가르침을 따라야 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언제 이런 녀석을 죽여보겠어? 사자, 너는 일을 할 때 너무 감정적이야. 공과 사는 구분하면 좋겠군.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어. 당신의 별이 어디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겠지. 당연한 소리를 어딘지는 절대. 인장 원래 어디 있었지? 기억이 너무 빨리 소멸하고 있어. 그렇군. 입이 없었지. 자연히 그것을 찾을 방법도 이자에게선 얻을 수 없겠군. 그럼 이제 끝내도 돼? 그래. 이거 무슨 소리야? 표범, 설마 뒤에다가 추적자들을 달고 온 거야? 아니, 쫓아올 자는 아무도 없었어. 짐승일 확률은 짐승 소리가 아니야. 이건 버스. 임버스야? 저런 게 어떻게 여기까지 굴러 들어왔지? 조난당한 버스인가 본데? 길을 잘못 든 죗값은 생각보다 무거울 테. 사자가 밀린 거야? 여전히 내 눈이 틀림없다면 당신은 영광의 항구에 이르겠지. 당신은 뭐야? 파우스트?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었군요. 뭐라고? 하지만 당신은 두렵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건 고개를 들어 별을 찾으면 되니까. 그래요. 이제 그 형상을 되뇌면서 제가 하는 말을 마음으로 외치세요. 너의 별을 따라가거라. 너의 별을 따라가거라.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덜컥거리며 내려앉은 느낌이 들었다. 또한 여러 개의 사슬에 꿰뚫리는 혹은 꿰뚫려지는 것 같은 감각.
뭐야 이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심장을 못 쓰게 된 게 아니니까. 이것으로 계약은 완료되었습니다. 계약? 단테, 이제 저희는 당신의 시간에 귀속되었습니다. 안테. 그게 무슨? 이제 저희의 심장이 멎고 뛰면 당신의 시각이 어디 위치하는지에 따라 달렸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희? 정말 이걸로 된 건가요? 사과 한 알이 떨어졌어. 이 사람은 아직도 이상한 소리만 하네. 찌뿌둥해. 이제 움직여도 되는 거지? 뭐 몸을 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불쌍하게 나뒹굴고 있는 저것은 뭐지? 우리의 마지막 대원이 될 자인가? 아, 말 조심하는 게 좋을걸. 우리 상사가 될 뿐이래. 습격은 순식간이었을 텐데 용케 머리를 숨겼군요. 너희들은 누구지? 버스는 대체 뭐고? 우리는 당신을 돕기 위해 찾아온 정의의 사자들이고, 이건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는 마술 버스죠. 정의 버스 무슨? 그런 대답을 바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 마음 편할 테니. 시간도 없고 유리한 상황도 아니니까 천천히, 하지만 한 번만 설명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알려준 대로만 하면 처음 보는 저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전투를 치른다는 거지? 맞아요. 당신이 올바르게 명령을 내린다면요. 그래, 그럼 이 빌어먹을 새끼들을 다 죽이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원래 있던 곳은 어디였지? 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목전에 앞두고 있었어. 결코 잊어버려서 안 되는. 진정해요. 그 머리로 기억이 온전할 리가. 지금은 눈앞에 놓인 전투에 집중하죠, 단테. 뭐라고 불러야 할지. 시계 지휘관님? 아무튼 전투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뭘 명령까지야. 각계전투밖에 답이 없지 않나? 저기요! 뭘 쑥덕대고 있는 거야? 다 으스러뜨리면 그만이잖아. 최선을 다해주세요, 단테. 빨리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겠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 이런 것들에게 사자가 당했다고. 잠깐만. 뭐야? 방금까지 싸웠던 사람이 말하긴 그렇지만 이건 대화로 볼 수 있는... 이건 이상적이지 않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뭐야, 다 죽는데? 다들 장난해? 난 시작도 어떻게 된 거야? 날 대신해서 싸워준다고 했잖아. 이겨준다는 말은 안 했어요. 뭐? 그리고 저만 남았네요. 너도 죽니? 그래, 이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 비장의 수가 있는 거지? 비장의 수라기보단 그저 별을 따라가는 거죠. 단체로 자살놀이라도 하는 건가? 썩 뭐야, 이게? 유쾌하진 않군. 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의기양양하게 등장해서 죽어가 나가는 꼴이라니. 아까 저자의 말을 따라 한 다음부터 얘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아. 나는 이렇게 죽는 건가? 뱀에게 전해라, 거짓 사자. 이건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뭐야? 붉은색... 왜... 내가 왜 팔다리만 잘라낸 줄 아나? 그래야 사지 멀쩡한 네가 저들을 데리고 허둥지둥 이곳을 벗어날 테니까. 달아난 팔과 다리를 대체해줄 놈이 너밖에 없으니.
붉은 시선. 그렇게 노려보지 마. 니놈들이 해놓은 짓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잖아. 그 정도 부상이면 위에서도 충분히 할 일 했다고 생각할 거다. 훈장처럼 여기라고. 아니면 여기서 명줄을 놓고 싶은가? 뭐야, 너도 저놈들이랑 한패야? 하지만 다들 이미 늦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되돌릴 시간뿐이니까. 뭐야? 앞으로도 끝내주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단테. 뭐야? 왜 살아나? 왜 살아나는 거지? 어디선가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끊임없이 울고 있다. 굶주림을 읊는 소리인가 아니면 움찔움찔거려. 일어난 걸까? 드디어 정신을 차렸군. 버티지 못하고 골러갔으면 조금 실망할 뻔했어. 상쾌한 아침. 나는야 버스기사 카런. 아, 너가 운전사야? 아침은 아니지만 상쾌하긴 하겠어. 넌 뭐냐? 기분이 어떻습니까, 단테? 나는 제각거리는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 제법 곤란한데. 저는 베르길리우스라고 합니다. 베르길리우스? 이 말이 제대로 들린다면 무언가 이해했다는 행동이라도 취하시죠, 단테. 좋아, 듣는 것엔 문제가 없군. 일단 출발하지, 카론. 출발할게. 부릉부릉. 당신이 누구였는지는 기억합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머리통이 철컥거리는 무언가로 되어 있다는 걸 다시금 알아차린 참이었으니. 맥일수? 이름은 좀 찰떡일 것 같긴 하다. 원래 기억을 되찾고 싶겠군. 그렇지 않나? 바보가 된 기분이다. 아, 매끄럽군. 다들 이렇게 몸짓으로만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지, 파우스토 씨? 파우스트는 사양하고 싶어요. 왜 3인칭 왜 본인 지칭하세요, 이름으로? 저희가 매끄럽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아까 내게 말을 걸었던 자다. 햇빛을 받지 않았음에도 머리칼이 은빛으로 반짝이는 것이 사뭇 신비로운 느낌이 준다. 단테. 단테. 그러고 보니 저 빨간 눈을 한 자도 계속 나를 단테라고 불렀지. 단테는 당신의 이름이에요. 이름까지 잊으셨군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그다지 익숙한 단어도 아니야. 나는 머리를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좀 희한한데. 점차 익숙해질 거랍니다. 잠깐, 당신은 내 말을 들을 수 있나? 아까 나를 공격했던 놈이나 저 베르길이라는 작자 전부 시계 소리밖에 못 듣는다는 어투였는데. 파우스트에게는 제대로 된 단어로 들린답니다. 그래? 정말이잖아. 어떻게 된 일이지? 내게 제대로 된 입도 없는데.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은 머리를 바꾸어서 생긴 건가요? 성대나 혀 따위의 발성기관이 있어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죠. 그런 거야? 시대착오적인 거였어?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당신의 말은 한 사람에게만 보낼 수도 있고 모두에게 전달할 수도 있답니다.
모두라는 말은 수정해야겠군요. 수감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감자. 당신의 뒤에 앉아있는, 방금까지 당신을 대신해서 싸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대가 이 여정을 함께할 마지막 조각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네. 아, 형씨. 머리통은 어디다가 팔아넘겼어? 당신이었군요. 당신 덕에 박살나 있던 척추가 말끔하게 돌아왔어요. 혹시 둥지에서 의사 일이라도 했나요? 다들 닥쳐라. 잡음이 겹치는 것만큼 불쾌한 것도 없으니 자기 소개가 필요한 시점인가 보군. 그럼 가벼운 인사를 나눌 시간을 주겠다. 앞에 앉은 것부터 시작. 아까 보니까 수감자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이름은 항상 13번. 앞자리부터인지. 앞에 나서는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데. 당신이 우리를 이끌 뭐더라? 관리자라고 하던데. 뭐 시계지휘관, 뭐 관리자, 뭐 정해진 명칭이 없어? 그래. 그래서 어떤 인물인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말이야. 역시 뭔가 말을 만드는 건 어려워. 대화가 되네. 그래도. 머리통은 어디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마다 사정은 있는 법이니까. 나는 그레고르라고 한다. 잘 부탁한다고, 관리자 양반. 다른 수감자에 비해서 인간적인 면에선 다루기가 무난한 편입니다. 감정 고조나 환경의 갑작스런 변화에 따라서 신체 일부, 간혹가다는 전부 원래의 조직으로 변합니다. 그렇구나. 여기 이렇게 돼 있네. 무례한 관리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역겨움을 드러내지 않도록 표정 관리는 철저히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냉소적인 어조를 일부 사용하지만 요령만 안 나면 원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감자이므로 크게 어려움을 요하진 않습니다. 그래, 양반이 뭐야 양반이. 이제부터 우리한테 엄청난 돈을 가져다 줄 사람한테. 그래?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오늘 벌어줄 인간이었어? 양반보다는 단테. 이름으로 부를게. 당신도 나를 로자라고 불러. 로자 뒷골목 태생이라는 안타까운 특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수감자입니다. 돈을 밝히며 도박과 내기를 즐겨하므로 관리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시를 내릴 때도 되지 않는 윙크로 화답하거나 실없는 농담으로 맞받아치는 경향을 보이므로 때론 관리자로서 엄한 자세를 보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라앉은 상태가 비주기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관리자님 측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오케이. 난 당신이 우리의 관리자가 된 데 이유가 있다고 믿어. 13명 있었는데 13명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잠깐만. 분명 원래는 둥지에 굉장한 사람이었겠지. 그때 버릇을 조금만 내비쳐도 우리한테 돈이 주르륵 들어올 생각을 하니? 아차, 내 정신 좀 봐. 예, 다음은 네 차례야. 안녕하세요. 아우, 쭈구리. 시시해. 그게 끝이야? 싱클레어라고. 싱클레어. 불안정한 성장 시기적 특징을 감안하여도 말을 걸 때 유독 놀라거나 인상을 구기는 행동이 두드러지는 수감자입니다. 전투에도 익숙하지 못하여 처음에는 내장을 보는 것도 힘겨워할 것입니다. 내장이라고요? 수감자 중엔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이도 있을 것이므로 관리자님은 본 수감자에게 채찍보다는 당근을 건네는 것을 권장됩니다. 본인도 인지 못하는 살기를 띠고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 회사의 사업 분야에 대한 잠재성이 있다는 뜻이므로 사업 분야의 잠재성? 적절한 자극만 주어진다면 훌륭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얘한테 약간 나오는 단어가 조금 살벌한데? 더 해야 할 말이 있나요? 회사는 처음이라. 뭐 앞으로 남은 날은 많을 테니까. 그럼 거기 괴짜 친구가 다음 타자하자. 이상이라 하오. 이상 하용?
보안검열 날개소속 최연소 수석 연구원 출신으로 타 수감자들에 비해 우수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통은 아마 우리가 뽑은 관리자님의 수준에서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대화를 피하는 것 또한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간혹 본 수감자의 침묵 상태가 길더라도 일련의 사고들을 뇌 속에서 처리 중이므로 너그럽게 기다려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어허... 끝이야? 이상이요. 농담 따먹기 안 하는 친구 답답하네요. 진지충 사회생활의 첫걸음은 인사잖아요. 이스마엘 저를 이스마일이라고 불러주세요. 주근깨 친구 이스마엘 관리자님이 하자가 많아 보이는 여러 수감자들을 보며 막막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심하세요. 본 수감자는 비교적 군말 없이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형입니다. 괜찮은 친구구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므로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땐 해당 수감자 쪽을 바라보며 화두를 꺼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멀고도 거대한 물웅덩이에서 말도 안 되는 그 항해를 겪고 살아남은 수감자이니만큼 인내심은 길겠지만 한번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제일 까다로운데 한번 수틀리면은 그 다음에 맘 돌리기가 쉽지 않은데. 아하, 그래요? 문학작품 등장인물, 그러니까 단테랑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긴 한데 전문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을 읽어보진 않았어가지고 모르겠네. 당신 독택에 동강난 몸이 돌아왔다고 들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나 덕분에 몸이 돌아왔다고? 미안하게 됐네. 나는 사회생활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서. 히스클리프, 멋대로 부수고 깨부수는 일은 전문으로 하고 다녔지. 히스클리프,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수감자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표정과 말에서 다 드러나며 숨길 노력도 하지 않으므로 관리자님께 관계 형성에서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수감자의 사고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아님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장시간 동안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인사부서에 문의해주세요. 하지만 이런 유형일수록 생각이 멍청하고 단순하다는 것만 익힌다면 다루기 쉬운 법이죠. 단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거슬리는 것들에게 하고 다니긴 했지만 당신도 조심하라고. 나는 윗사람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한테 알레르기가 있거든. 가식 싫어하는 인간, 단순하고 그냥 때려 부수는 거 좋아하는 친구. 드디어 이 몸의 차례인가? 돈키호테. 난 돈키호테일세. 돈키호테는 근데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그냥 스토리 하나도 기억 안 나. 열정으로만 수감자들의 질을 다시 측량한다면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감자일 것입니다. 해결사라는 것들에 관해서는 대단한 수집가이자 열성적인 팬이므로 온몸에 주렁주렁 해결사 기념품을 지니곤 합니다. 전투에 딱히 영향을 주진 않을 테니 굳이 제재를 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또한 정의의 해결사라는 역할에 잔뜩 침체해 있으므로 삼류 배우와도 같은 과장된 행동거지를 합니다. 원하는 임무를 위해서는 장단에 같이 맞춰주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친구가 제일 속 편해. 단순하게 잘 맞장구 짝짝꿍 해주면 되니까. 그대와 함께 꿈을 향해 달려갈 해결사지. 잘 부탁하네. 그래. 해결사 분명히 알고 있었던 단어 같은데. 해결사 말인가? 내가 대답해줄 수 있네. 도시를 수호하는 자들이지. 도시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겠군. 도시는 나는 가벼운 인사를 나누라고 했던 것 같은데 두 번 말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음. 홍루라고 한답니다. 잘해보자고요, 우리. 홍루. 우리 회사의 자산이 되기 전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수감자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로움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간혹 타 수감자가 내조한 음식을 보고 하위 저급 문화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낸과 모멸적인 질문을 하는 등 다른 수감자들의 속을 뒤집어지게 하는
뒤집어지게 만드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꼬는 것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에 불과하므로 서로 날붙이를 꺼내들게 하는 건 썩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 상류층이었네? 아, 하류층에 대한 걸 모르겠다. 우와, 당신 그 머리 근사한데요? 요새 유행하는 모델인가 보죠? 이건 상류층에 대한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빡대가리인 것 같은데? 야, 제 취향은 아니지만 저건 무슨 말싸가지야? 류슈. 어우, 류슈 발음 되겠네. 류슈. 수감자마다 그들만의 신조가 있는 법이고 그걸 존중해주는 것이 마땅한 관리자의 소관이라고들 하겠지만 어떤 건 이해해주는 신용조차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해당 수감자는 평소에 담배만 태우며 과묵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전투할 때만큼은 눈빛이 황홀함으로 아른거린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테죠. 전투 중에 대책 없이 상대의 머리통을 으깨기만 하는 것은 하는 건 미를 퇴보시키는 무식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원한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류슈. 근데 류슈라는 거 이것도 뭐 문화 작품에 있나요? 이거는 아예 처음 듣는데. 요르슈크. 씨, 약간 드립치네. 메르소, 그렇게 불러주시겠습니까? 메르소. 명확하며 짧은 지시를, 즉 개인의 판단을 맡기지 않는 명령을 요함. 이게 끝이야? 나 독특한 인간이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보통의 태도입니다. 감격스러울 정도네. 고마워. 네. 저는 관리자님이 먼저 자세를 굽히려 하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본인은 오티스라고 합니다. 이전에 신뢰했던 부분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신뢰했던 부분. 오티스, 관리자의 역량에 따라 훌륭한 조언자가 될 수도 있는 수감자입니다. 하지만 오지랖이 과한 수감자이기도 하므로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술을 포함한 여러 경험에 있어서 숙련자이므로 조언을 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덤으로 동방 기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으니 버스의 간단한 수리 정도는 맡겨도 될 것입니다. 주의. 다른 수감자들과는 달리 과거사의 열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임무 외에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감독하십시오. 위험도로 따지면 이 새끼가 제일 위험한 거 아니야? 난 얘가 제일 무서운데?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감독하라는 게 얘 트리거 뭐가 하나 땅 터지면은 개 무서울 것 같은데? 똘끼가 완전. 이거 참 마음마저 이렇게 넓으실 줄이야. 역시 처음부터 저희를 이끄실 분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응? 인간의 대부분은 서로가 맞붙어 소음과 마찰을 이끌어내지만 그중 소수는 맞붙는 것으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검을 날카롭게 벼리기 위해선 그만큼 강한 숫돌이 필요한 것처럼 누구보다 관리자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편히 써주시기를. 칼이네. 끔찍하네. 고마워. 아까 숲에서는 불쌍하게 나뒹군다고 말하더니 잘도 그런 말을 성대 밖으로 꺼낼 수 있네요. 제가 마지막이네요. 파우스트입니다. 림버스 컴퍼니의 버스인 메피스토펠레스의 엔진을 개발한 수감자입니다. 도시 내에 대등히 지식과 지혜를 겨룰 수 있는 자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틀린 말도 아닙니다. 관리자님을 대할 때 어쩔 수 없이 말을 섞는 것뿐이라는 수감자의 태도가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험한 행동을 취하기에 개선의 가능성은 없으므로 대충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천재적이지만 우리는 이것의 사용법을 모릅니다. 어쩌면 관리자님이 알아낼 수 있을지도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당신의 인생 중 한 번 만날까 말까한 천재죠. 납득하지 못한 듯한 반응이군요, 단테. 괜찮습니다. 경험을 통해 차차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뭘? 파우스트가 진귀한 천재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관측자가 깨닫지 못한다 하여 사실이 진실이 되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 소개는 여기까지. 단테, 당신의 직무를 알려드리죠. 직무 관리자를 말하는 거야? 관리자를 말하는 거냐고 묻고 있어요. 맞습니다. 관리자 단테. 당신은 지금 소개받은 이 12의 수감자와 함께 지옥을 기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행한다. 지옥? 내가 왜 지옥으로 가야 하지? 자신이 지옥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묻네요. 지옥의 끝에는 보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지옥의 끝에 보물이 있다. 원래 내가 보물 사냥이라도 하고 있었다는 뜻이야? 아예 알아듣질 못하는군요. 이해를 요구한 건 아닙니다, 단테. 기억과 머리를 되찾고 싶다면 제 말을 들어야 할 겁니다. 뭐야, 되찾고 싶지만. 미적거리네요. 파우스트 씨, 단테가 계속해서 거부하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거부할 거란 예상은 없었잖아. 무슨 말씀을? 파우스트는 모든 것을 예상한답니다. 단테, 모든 임무를 마치고 나면 당신은 성위를 새길 수 있을 거예요. 성이? 제가 보증하죠. 머리를 관통하는 단어다. 없어진 기억 밑에 남아있는 직감이 반응하는 듯하다. 보이죠?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좋아, 계속 가면 되겠어. 그런데 카론, 아까부터 왜 출발을 안 하고 있지? 졸았나? 버스 기사는 졸음 쉼터에서만 졸아, 베르. 메피 앞에 이상한 놈들이 서성이고 있었어. 카론, 말했잖아. 버스에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알려야 한다니까. 메피? 메피는 누구지? 메피스토펠레스. 이 버스의 이름이자 버스를 아, 구동하는 버스 엔지니어. 이름이 메피스토펠레스야? 그리고 파우스트의 심혈을 기울인 역작이죠. 지옥을 순항하기에는 걸맞는 나룻배가 아닐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단테? 지옥 버스라.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보아하니 뒷골목에 기거하는 익숙한 쥐새끼들이군. 마침 잘 됐습니다, 단테. 지휘를 연습하기는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군요. 단테, 처음 전투에서는 생략한 부분이 많았어요. 제대로 설명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만 전투가 이뤄지면 우리는 항상 도륙날 거고, 당신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의미 없는 고통을 느껴야만 하겠죠. 보통? 살려. 그럼 아까 그게 네, 당신이 시계를 돌려주었기에 우리는 살아나는 거랍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거구나. 살리는 게 아니라. 당장 필요한 설명은 아닌 듯합니다, 파우스트 씨. 자잘한 담소는 나중에. 너희들 전원 하차. 전투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죠. 이걸 스킬을 좀 외워야 되나? 아까보다는 쓸만해 보이는군요. 단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놈 빼고 전부 도망갔어. 쫓아가지 않아도 되나? 놓친 적을 걱정하네요. 걱정할 건 없습니다. 마침 가야 할 길이었으니. 카론, 발판을 꽂고 신나는 기분으로 달릴게. 잠시만요. 뭐죠? 저는 정체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말에 여기에 합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쥐새끼도 아니고
계속 의미 없는 폭력만. 의미가 없진 않소. 저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악이지 않소.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좀 해봐요. 아무튼 이런 용역 폭력단 같은 행동만 명령할 거라면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입사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으셨나요? 퇴사는 허용될 수 없답니다. 계약하면서 말한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도 그 계약이 효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가요? 당연히 효력이 있죠. 애초에 거짓말은 없었으니까. 네? 설마 제가 메피스토 팰레스를 그저 운송만 하는 버스로 만들었을 것 같았나요? 메피는 항상 배고프다. 그래서 울어. 버스가 배고프다고? 엔진이 연료를 섭취할 때 생기는 부산물. 여러분은 그걸 통해 강해질 수 있어요. 생명체야 버스가? 이상 씨는 잘 알고 계시겠죠? 거울 속에서 모든 가능성을 끄집어낸다면 와, 우리는 에반게리온을 타고 있다고. 성장 또한 에바를 타고 제약이 있어. 없어. 거울 속에 나는 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구인가. 가능성? 뭘 끄집어낸다는 거야? 그렇군요. 이런 걸 의미했던 건가요? 너무 마음이 급할 필요는 없어요, 이스마일. 버스가 향하면 자연히 시정잡배 같은 일보다 중요한 걸 맡게 될 거야. 목표에 도달하는 게 마음을 재촉하고 있겠지만 참아보라고. 거울 세계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가능성 중 하나를 끄집어내는 거니까 기억이 조금 더 쉬워졌을 거예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뭐야, 그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러다가 내가 아니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에요. 인격과 기억을 빌리기는 하겠지만 주도권을 잃도록 설계되어 있지는 않아요. 설계되어 있다고요? 거울에 비추는 나는 사뭇 다를 수 있으나 거울 밖을 벗어나면 거울 속의 형체 또한 잃기에. 저희가 어떻게 성장할지는 단테 씨에게 달렸어요. 도대체 난 뭔데? 거울 뭐지? 세계의 다양한 가능성을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 더 쉬운 일을 하실 테니. 아, 발에 들렸어. 메타몰프시스를 말하는 건가? 네, 일종의 탈퇴이자 변신이라 할 수 있죠. 어머? 그런 어려운 단어는 어디서 알았대? 주워들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봐야 하는 일을 했었거든. 변신이라. 담소는 끝났나? 일단 길부터 뚫자고. 어차피 지겨울 정도로 붙어 있을 테니 못단 말은 나중에. 초반은 대충 길이 피해랑 열렸어. 쓰고 나중 돼서 하지만 이제 베르, 승률 쓰면 될 메피가 것 같은데. 달리기만 했어도 길은 뚫렸을 거야. 일이 열렸다. 그럼 내가 한 건 뭐가 되는 거야? 진정하시죠, 단테. 걸음마도 떼지 못한 아이에게 달리기를 시킬 순 없지 않겠습니까? 걸어볼 기회가 있다면 직접 걷고 나서 달리셔야죠. 그리고 단테, 당신은 관리자. 저들의 관리를 하는 게 업무입니다. 나는 길잡이. 어디를 가고 어떻게 개척할지는 내가 판단합니다. 애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거네, 수감자 애들한테. 알겠습니까? 아하. 더 달지 말라고. 말도 안 통하는 놈의 말을 듣고 순순히 따르기만 하라는 거야? 째깍거리긴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지? 별말 없었습니다. 긍정을 성대하기도 하는군. 앞으론 고개만 끄덕여도 좋습니다, 단테. 그럼 메피, 출발하자. 야호. 가론, 기분이 어때? 매우 신나. 날아갈 것 같습니다, 카론. 좋아.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베르길리우스, 그가 목적지를 묻습니다. 말했던 것 같습니다만, 단테. 목적지가 어디냐니까.
출발할게. 부릉부릉. 지옥으로 출발하지. 저게 버스야. 기차야.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전혀 뭔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된다. 약간 주인공 그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애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는 게 좀 있는데 이 누르고 엔터.